네, 통합진보당 제12차 공동대표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들 모두 발언 좀 하시겠는데요. 재벌체제 개혁이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적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이명박 정부를 만들어낸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수구 기득권 복합체와 정면으로 대결하겠다고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치권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얼마 전 재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의 원인이 재벌체제에 있다는 점에서 이런 언급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이는 경제 분야의 날치기 법령들을 통과시킬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되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과 각종 세제 지원, 규제 완화를 강행할 때 과연 어떤 입장에 계셨는지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께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에 일감 몰아주기든 대주주의 사익 추구가 문제돼서 이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박근혜 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재벌 문제에 대한 대안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적확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도 일감 몰아주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그리고 저희 통합진보당과 그 통합진보당의 전신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우 뒤늦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고 그리고 적확한 대안 제시를 정치권이 해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 재벌 대기업의 상태에 맞는 규제 장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정교하고 종합적인 재벌 개혁 방안을 앞으로 차근차근 제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비자들이 99%가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재벌 개혁 동맹을 통합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만의 재벌 중심 체제를 극복하는 99%의 사회적 역량을 쌓아가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아니, 하세요. 네. 아니, 하시라고. 하세요. 갑자기 순서를 바꿔놔요. 네. 양보의 미덕기. 예. 우리 통합진보당이 한국 사회의 이 오래된 기득권 복합체가 누리고 있는 부당한 특권,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반칙 이런 것들에 단호히 맞서 싸우는 정당이라는 우리 이정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요. 저는 우리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이 총선 후보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대표들이 지역에 따라서 경선 규칙, 경선 룰 조정이나 또는 후보 조정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통합을 할 때 합의 조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 내용, 첫 번째 합의사항에 충실하게 공동대표들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대표단의 중대 노력에 대해서 모두가 좀 이렇게 존중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 공동대표들이 깊이 상의해서 후보 조정, 아주 극소수 지역에는 후보 조정 또는 또 적지 않은 지역의 경선 규칙 조정에 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느 한 곳에서도 전국운영위원회 결의와는 달리 그런 우리
공동대표들의 어떤 판단이 다 마음에 드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중재, 경선규칙에 관한 중재나 또는 후보 조정에 대한 그런 권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거의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될 때 채택하게 될 경선규칙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통합된 당의 대우를 유지하고 이번 총선에서 당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외람된 표현으로는 공동대표들이 조금의 리더십 행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권고를 많이 드리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흔쾌히 수용되지 않으니까 입장이 좀 난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예비 후보님들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당의 발전, 당의 목표 이런 것들을 개인의 소망이나 목표보다 좀 앞세워서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크게 요구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몇 지역에서 저희 공동대표들이 제안한 그런 경선규칙 조정 또는 후보 조정에 대한 안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당원 동지들 새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어요? 저는 아주 푹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연휴 충전된 기운을 바탕으로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이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다 말씀하셔서 저 조금만 보충할게요. 특히 요즘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재벌 2, 3세의 그 문호발식 경영에 대해서 조용히 왜 또 조용히 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용히 조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실핏줄까지 그 재벌 대기업들이 밀고 들어와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민생 경제 자체가 지금 동맥경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삼성 분식회계가 아니라 삼성 분식점 또 삼성 반점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골목 상권까지 문어발의 어떤 촉수를 들이대는 이런 거대 재벌의 모습은 말기 공룡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능력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재벌 3, 4세의 이런 형태는 경영 실습을 위해서 골목 상권과 또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중한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실험용으로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서민 생활에 대한 공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4년 사실 이런 문어발식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고 사실상 촉진해 왔습니다. 재벌 개혁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강력하게 재벌 개혁에 앞장설 것입니다. 출총제 부활뿐만 아니라 순환 출자를 차단하는 등의 법제화부터 시작해서 경제 암으로 변질된 이 재벌의 실체에 대해서 대대적 수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내놓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이 그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석패율제라든지 또 돈봉투 합법화법이라든지 이런 그 퇴행적인 법 저지를 위해서 저희가 노심초사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치개혁을 위한 큰 걸음을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야권에 듣고자 하는 얘기는, 정치권에 듣고자 하는 얘기는 석패율제의 장단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장단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석패율제는 오래전부터 정치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제기돼서 논란이 되어 왔지만은 그 개혁성을 의심받아서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폐기됐던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이런 비례성이 왜곡된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국민의 뜻과 근접하도록 할 것인가. 정치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이 비례성을 확대하는 원칙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전하지 못했던,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더구나 지금은 이 비례대표 비중이 최저인 이런 상황에서 야권연대 테이블에서 이런 과감한 정치개혁을 위한 큰 걸음을 디뎌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연대도 조율과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조율과 훈련 없이 즉흥적인 야권연대는 불협화음만 낼 뿐입니다. 저는 우리 통합민주당의 정치협상기구에 대한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 주셔서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을 위한 큰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회의는 심의의결 안건으로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 구성일건이 올라와 있고요. 보고안건으로 농민위원회 보고, 노동위원회 보고, 2월 5일 전진대회 준비 현황 보고, 정치개혁 연속기획 토론회 보고, 그리고 당원 현황 보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밖에 더 나누실 말씀들은 회의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